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콧대 낮춘 보람이 있군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눈높이를 많이 낮췄었는데 의외로 소재 산업재 섹터에서 어닝 쇼크 얘기가 별로 안 들리죠. 얼마나 눈높이를 낮춰놨든지 오히려 예상치의 부합, 예상치 소폭 상회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1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 그러니까 예상치를 넘게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비율이 10개 중에 한 3개 정도 남짓이었다면 2분기 들어서 물론 아직 거래소의 실적 발표가 한 절반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지만 아직 반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어닝 서프라이즈의 비율을 따진다면 10개 기업이 실적 발표했다면 그 가운데 6개 기업 이상은 무조건 어닝 서프라이즈다라는 비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통계가 좋아지고 있죠? 역시 콧대를 낮춘 덕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키워드 공유했고요. 먼저 주말 앞둔 뉴욕 증시 표정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우가 3포인트, 나스닥이 8포인트, S&P 500이 1포인트 남짓이었으니까 별로 그렇게 큰 흐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이어서 유럽 증시 곧바로 마감부터 보고 뉴욕과 유럽 쪽에서 나왔던 글로벌 뉴스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은 약간 혼조세를 빚었던 것 같은데요. 독일, 프랑스, 영국 증시 확인해봅니다. 자, 독일과 영국은 소폭 하락했군요. 하지만 1% 넘는 하락은 없었고요. 프랑스는 0.3%가량 상승해서 마쳤습니다. 유럽 얘기를 먼저 해보면요. 그리스가 EU로부터 구제금융을 결국 지원받기로 합의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쪽에 조금 매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유럽도 계속해서 어닝 시즌이 한창이니까요. 기업 실적 발표에 따라 주가 큰 흐름은 아직 방향성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 쪽 재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미시건대 톰슨 로이터가 공동으로 집계하는 소비 심리 지수가요. 6년 내 최고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이전치, 예상치, 전월 모두 다 뛰어넘었는데 재밌는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달러 인덱스 보시겠어요? 95까지 올라갔었던 7월 중 그런 달러화 가치가요. 지금은 이미 81까지 지금 내려와 있고 자칫 잘못하면 80대까지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 지표가 좋았는데 왜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을까요? 네, 이번 주 일정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FOMC 회의를 앞두고 역시 양적 완화 지속 가능성이 지금 많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지표 좋았는데도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정도로 시장은 FOMC를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죠. 자, 그리고 JP모건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잠깐 S&P 500 차트 좀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사상 최고치 언저리에 있고 1700선 거의 왔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지수대인데요. JP모건에서는요. S&P 500 지수가 올해 주봉으로 좀 열어보겠습니다. 이만큼 올라왔지만 1775포인트까지 더 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한 1700포인트라고 보면은, 그죠? 한 5포인트, 5%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유럽 쪽 지표가 계산되고 있어서, 유럽 쪽에도 미국은 수출을 많이 하죠. 때문에 S&P 500의 추가 5% 정도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네, 문제의 아시아 증시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장이 급락을 했었는데 더 급한 것은 일본장인 것 같거든요. 일본 니케이가 금요일 날 얼마나 급락을 했었었는지 3% 가까이 밀렸던 기업 생생한데요. 오늘 추가로 밀리면서 마디 지수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중국까지 다 깨지고 있습니다. 먼저 니케이 지수 살펴드립니다. 자, 니케이 225 지수가요. 현재 2.6%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봉상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이미 이렇게 3% 가까이 하락하면서 14,100선 정도까지 쳐졌었고요. 이것이 3주 정도 만에 가장 낮은 지수였었습니다. 근데 오늘 약간의 개파락이 있었었거든요. 이제 조그만하게 보이시겠지만 1% 넘는 개파락하면서 오늘 시가부터 니케이는 14,000을 깼었습니다. 지금 약간 저가 부근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3,700선까지 왔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 녹색 라인을 깨는 사실상 녹색 라인이 거의 14,000 정도 있었는데 60일 이동평균선도 깨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좁게 보면요. 지금 이런 차트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약간 차면 선거 이후 갈 듯 은근히 약간 좀 기간 조정을 옆으로 보이면서 횡보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급하게 지금 니케이가 빠지고 있습니다. 자, 한간에는 엔달러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어서요. 엔달러 차트를 곧바로 열어놨습니다. 금요일 날은 일본의 CPI가 약 한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올랐다라고 했죠. 일본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곧바로 엔화의 강세로 작용을 했고요. 이는 곧 엔달러의 하락을 의미했습니다. 엔저로 니케이를 부양시켰던 이런 일본의 상승 체인이 깨져버리고 된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얘기인데 경기가 좋아지니까 엔저가 주춤하면서 니케이까지 같이 빠지는 그런 구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엔달러 환율이 이미 금요일장에서 98엔대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잠깐 오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엔달러는요, 지금 사실 참여 선거 이후에도 약간 100엔대를 건드리는 듯 했었지만 강하게 뚫지 못했었고, 결국 다시 6월 달에 이 코스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일본 니케이는 오전장이 마감되는데 2% 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HTS가 약간 지연되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은 이미 지금 2% 이상 밀리면서 오전장을 마쳤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엔달러가 다시 한번 97엔대까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의 오늘 지표도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CPI 물가지수가 나왔다면 오늘은요 6월달 소매 판매액이 나왔는데 1년 전보다는 한 1.6%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만은 블룸버그 등 각계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2% 1년 전 대비 상승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지표가 잘 나왔을 때는 또 엔저가 주춤한다 그래가지고 빠졌었는데 오늘은 또 지표 부진하니까 부진한 대로 빠지면서 니케이는 하락을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군요. 자, 이번에 코스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과 중국이 조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이 유럽과 뉴욕은 좀 조용했었고요. 우리는 1904포인트로 1900선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FMC 앞두고 역시 관망세도 짙겠죠. 금요일 종가보다는 6포인트 정도 아래쪽,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중국 대비해서는 약간 선전하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분봉 준비했습니다. 오늘 가파르게 1900선을 깨진 않았지만 저가를 1901포인트 정도로 해서 물론 상승 전환하면서 1910선 언저리도 가봤었습니다만 지금 곧바로 다시 상승폭이 조금 축소되면서 결국 시가 부분으로 조금 회귀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상승, 하락, 보합권에서 많이 왔다 갔다 했었고 한 1시간여 전에는 그래도 상승 쪽으로 기대감도 있었었는데 재차 다시 하락하는 그런 코스피의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한번 보실까요? 오늘 사실 장중에 많은 흐름을 좌우했던 것은 수급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외국인 기관 양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월화수목금 5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계속 샀었고요. 그 매수 강도와 매수 규모는 한 9천억 정도 순매수였었는데 일단 FMC 관망도 있겠죠. 외국인들은 매크로 변수가 쌓여있는 이번 한 주 첫 시작에서 한국 주식을 일단 순매수하고 있진 않는 상황입니다. 기관 최근에 소극적인데 일단 매도로 대응하고요. 개인이 그 자리를 조금 메워주고 있습니다. 수급 쪽에서 선물 쪽 수급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문제는 역시 오늘도 선물에 있었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했었지만 하락폭이 갑자기 조금 깊어졌었던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외국인들이 그 시간 동안 1000계약 혹은 많게는 1500계약 정도까지 매도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매도 클라이막스의 그 매도 규모에 많이 벌어져 있지 않은 채로 기본 1000계약 이상은 선물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투신권도 매도, 연기금이 소폭이지만 약간 방어에는 나서주네요. 네, 이번에 코스닥의 모습 준비했습니다. 코스피가 1900선 지지력 테스트를 벌이고 있는 동안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견주한 듯 했었으나 저의 옷 색깔과 비슷한 색깔을 보이는 줄 알았지만 곧바로 다시 하락 조각 같이 했네요. 하지만 1포인트도 채 금요일 종가 대비 빠지지 않는 등 낙폭은 제한적이어서 다행입니다. 코스닥의 흐름 보여드리죠. 뻔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조금 전에 하락 전환이 됐었고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최소한 플러스는 놓지 않았던 코스닥인데 코스닥도 왜 이렇게 갑자기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걸까요? 낙폭이 커지고 코스닥까지 하락 전환한 원인 수급에서 역시 한번 찾아보면요. 네, 지난주에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쭉쭉쭉 샀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장만 놓고 보면 코스닥에 대해서요. 기관 외국인의 양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외국인들이 변심하고 기관도 이렇게 이만큼 사다가 매수 강도를 떨어뜨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더 크게 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는 외국인들이 변심하면서 쌍끌이 매수를 어그러뜨리니까 코스닥이 오늘 하락한다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코스닥까지 같이 좀 하락 전환돼 있는 분위기 전해드렸고요. 이번에 원달러 환율 흐름을 한번 볼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가는 한 1원 70전 정도 하락한 1,100원대 초반인데 1,110원을 깨져 있죠.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이전까지만 해도 1,110원 선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에 일단 1,109원대를 허용하면서 1,110원 111 진행을 막았었고요. 물론 종가는 1,111원, 1,110원대 위쪽이었습니다만 장중에 한번 뚫렸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일단 뚫리면서 121선과 자꾸 멀어지고 있죠. 오늘도 시가가 겨우 지난주 금요일 종가랑 비슷한 가격이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을 더 하면서 1,109원대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FMC 회의 쪽에서 양쪽 하나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런 전망이 지금 우세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측면에서는 출구 전략 우려가 아닌 것이니까 좋겠지만 우리 원달러 환율 측면에서는 약간 하락 쪽에서 압력을 가한다겠고요. 여기서 다만 한 가지 좀 지켜져야 될 부분. 전문가들은요. 그렇지만 앞에 1,100원대는 지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잠깐 달러 인덱스 다시 보시겠는데요.
그 근거는 물론 달러화의 추이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약세 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한 이 정도에서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에 와 있으니까요. 달러화가 완전히 약세로 추세를 튼 것은 아니고 물론 최근에 약세는 맞지만 추세적으로 달러 약세를 논하기는 약간 이른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원달러도 최소한 1,100원은 지켜주리라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과연 전망이 맞을지 같이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100원대 레벨은 이 정도 200일선 정도에 위치해 있네요. 재밌는 거는요. 물론 FOMC 회의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또 이렇게 1,100원에 지켜질 것이다 보는 전문가들 그런 근거 중 하나는요. 이번 주에 미국의 2분기 GDP는 안 좋을 것이지만 지표를 놓고 보면 또 1일에 나올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지표적인 측면에서도 달러의 반등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 한번 보시죠. 자, 오늘 삼성전자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1% 넘는 하락을 보였었는데 지금도 역시 128만 원대로 깨져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면 전문가들 무조건 일단 고개를 끄덕일만 할 정도로 삼성전자 너무너무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하지만 선전하는 것 현대차, 모비스, 기아차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자동차는 보도록 하겠지만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평가는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고 있죠. 현대차는 예상에 부합한 실적, 모비스는 예상보다 별로였던 실적, 그리고 기아차는 예상보다 더 나았던 실적. 하지만 뭐 예상에 부합했든 그렇지 못했든 간에 모두 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약간 하락하면서 32만 6,500원 그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 더 보죠. 차는 좋은데 삼성전자는 빠지고 있는 장세에서 SK 하이닉스가 오늘 또 하나의 문제 종목으로 떠올랐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3.7%대 지금 27,100원인데 오늘 26자를 보여줄까요? 걱정입니다. 27,000원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지가 돼야 되는 그런 라인인데 이미 이평선, 장기 이평선을 살짝 건드리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지거든요. 조금 전에 LG U+의 실적 나왔는데 잠시 후에 리뷰해보겠고요. SK텔레콤도 일단은 같이 좀 플러스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에 남은 금융주 실적이 나올 텐데 신한지주 1% 정도 오르고 있네요. 자, 삼성전자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30만 원대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차트 한번 열어보자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오늘도 어제 지난주 금요일에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130만 원대 겨우 지키면서 끝났죠. 왜 중요했을까요? 2분기 실적 확정치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2분기 실적 뚜껑 다 열리고 모든 온갖 해석이 다 이제 뒤따랐었습니다. 근데 오늘 1% 정도 하락하면서 결국 실적 발표 이후에 128만 원대로 주저앉고 마네요. 네, 이번 자동차주만 한번 집중적으로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오늘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 23만 원대 들어갔었고 지금 상승폭이 다소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2만 9천 원대 후반까지 찍고 있네요. 기아차도 어느덧 6만 1천 원대고요. 모비스도 25만 원대 헤매는 것은 일단은 일단락치인 것 같습니다.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가 약간 빠질 뿐 실적 발표를 이미 했었죠. 현대위와 특별히 만도도 힘을 내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습니다만 실전에서는 자동차주 매매를 이렇게 하라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현대차 차트 열고 전문가들의 조언 공유하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어느덧 이만큼 올랐습니다. 이럴 줄 누가 알았을까. 중간중간에 파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도 역시 그런 공유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정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이 정도 박스권이었는데 다 뚫었죠. 여기까지 본다 해도 이 박스권은 오늘 다 뚫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요. 자, 자동차주 이렇게 오늘도 강하고 향후 주도주일 것처럼도 보이는데 사도 될까요? 저도 좀 주춤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문가들은 그런 대답은 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1900선에서 지지부진하고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고 순환매라는 거는 너도 나도 돌아가면 한 번씩 오르는 거죠. 코스피가 오를 만큼 오른 상황에서 어찌 될지 모르고 그렇죠? 미국, 유럽, 중요한 FOMC 회의라는 것도 기다리고 있다는데 자동차가 여기까지 올랐다고 해서 따라잡을 수 있느냐? 거기에 전문가들은 일단 NO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강하고 자동차가 확실한 주도주의고 시장도 같이 좀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을 때 자동차를 매수할 수 있지만 지금 특별히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황 속에서 매수하기에 자리가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것이죠. 자동차 오히려 약간의 이익 실현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왔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상황과 연동성이 적지 않은 자동차를 박스권 상단에서 매수하기에는 지금 자동차가 주도주도 아니라는 얘기죠. 돌아가면서 오르는데 꼭지에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강하지만 매매는 약간 다르게 하셔야 된다는 거 전해드렸고요. 이번에 SK 하이닉스 차트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장기 이동 평균선을 약간 건드리는 차트가 나오고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와 지금 낙폭 크네요. 4%가량 하락이고요. 오늘 개파락했습니다. 시가부터 마이너스 0.7%. 이상하다 했는데 가파르게 낙폭이 좀 불어났었거든요. 분봉 보시면요. 이렇게 시가부터 큰 이 음봉이 분봉상 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개파락 만들고 가파르게 하락한 이후 지금 점점점 더 밀리고 있죠. 지금 27,050원 하고 있으니까요. 27,000원 오늘 지지가 좀 깨질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차례 이 정도 구간에서 27,800원 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물론 3만 원은 못 갔지만 3만 원 언저리까지 29,000원대 후반까지는 갔었습니다. 이때 누군가 빠르게 팔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훨씬 더 물린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분들은요. 아무리 잘 봐봐도 이제는 SK하이닉스 얼마 걸릴지 모르겠지만 3만 원 오면 무조건 팔아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가격은 가격으로만 보면 분할 매수가 가능한 그런 가격대라고는 하는데요. 글쎄 매도하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지긋지긋하실 것 같고요. 일단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수급이 꼬인 데는 답이 없습니다. 3음봉이 나오고 있으니까 내일 그리고 오늘 오후장 낙폭 축소하는지 일단부터 보셔야겠고요. 3만 원 정도 오면 하이닉스로 수익 내기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IT 부품주 한번 모아봤습니다. 잘 나가는 IT 부품주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디스플레이텍이 그것이고요. 테스 역시 오늘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테스라는 차트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열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증설 모멘텀이 있는 캠트로닉스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고점은 아직 못 넘었는데 이런 종목들도 관심주에 언제나 놓고 좀 매매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파트론도 재밌는데 이 종목은 잠시 후에 나중에 팁 드릴 때 다시 거론이 될 만한 종목이고요. 디스플레이텍만 차트를 좀 열어보겠습니다. 2분기에 깜짝 실적이 나왔어요. 2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8%나 더 나온 그런 종목입니다. 네, 요건 이제 LG 디스플레이 차트고요. 디스플레이텍 비슷한 이제 종목명들이 많아서 오늘 3% 정도 오르죠. 금요일 날 몇 프로 올랐습니까? 7.6%. 그 전에도 올랐고요. 그 전에도 올랐습니다. 지금 나흘 연속 상승하는데 오늘 이 양봉으로 61선을까지 왔었고 오늘 갭 상승하면서 61선을 다 뚫어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매물 크게 맞은 이 정도 가격대 언저리에 왔다라는 얘기죠. 이제 약간 전고점이 눈에 보이는 그런 종목이라 하겠고요. 무엇보다 2분기 실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목은요. 보급형 스마트폰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의 키워드가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중저가폰, 보급형 스마트폰으로. 근데 이 종목은 보급형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수혜를 입는 그런 종목입니다. 실적 대비 싸다라는 저평가 매력까지 있다고 하는데 디스플레이텍 하반기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오늘 다시 좀 강세를 띠고 있는 전기차 관련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IT주 가운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부진하지만 삼성 SDI는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16만 5천원 물론 상승폭을 많이 줄이긴 했었는데 안 빠진다라는 게 신기한 그런 종목입니다. 잠시 차트 잠깐 보겠고요. PNT도 오늘 4% 정도 급등, 나머지 종목들은 빠지긴 하는데 빠져봤자 1% 이상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자, 삼성 SDI를 한번 보죠. 자, 이것이 삼성 SDI 자리인데 오늘도 16만 9천원 또 찍었네요. 계속 물론 윗꼬리가 달려서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크게 하락하는 매물도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BMW의 i3 전기차가 바로 오늘 밤 정도에 공개될 거라고 하니까 오늘 좀 급등하는 PNT 같은 종목도 단기 매매, 트레이딩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숨은 종목 한 가지, 넓은 의미에서 전기차는 아니지만 자동차 관련 종목인데 오늘 좀 괜찮아 보인다는 추천이 있어서 같이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름 그대로 아주 쉬운 사업을 합니다. AJ 렌터카 사업을 하는데요. 중고차 경매 사업도 같이 하면서 성장성이 양쪽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죠. 오늘 좀 많이 상승했었다가 상승폭이 많이 줄긴 했었는데 지금 이런 어떤 성장성이 이미 확보가 된 상황 속에서 이익 개선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12,000원대 정도 분할 매수 해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급등락하는 그런 특징주에서 굳이 종목을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 전문가 중에 AJ 렌터카를 언급한 사람도 있어서 같이 좀 공유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태양광주 한번 볼까요? 중국과 EU 간 태양광 패널 분쟁의 합의 종결이 어느 정도 사실상 났죠. 중국의 일방적인 승리, 유럽의 어떤 항복 이렇게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거나 오늘 태양광주가 좀 뜨긴 합니다만은 시장이 약간 상승폭이 줄면서 하락 전환하는 종목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성 LST, 웅진 에너지 역시 가볍게 움직이네. 오세 잠깐만 차트 보겠습니다. 한번 급등했다가 매물이 나왔던 그날 있잖아요. 요날 기억하시죠? 아주 길게 윗골이 났던 날, 상한가 한번 치려고 했다가 못 쳤던 날. 그날 한 종가보다 오늘 훨씬 더 높다라는, 오늘 제대로 된 상승이 그날 이후에 또 나오고 있다는 게 가격대로서 조금 괜찮아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번엔 CJ그룹주입니다. 그룹의 비자금 수사 훨씬 더 강하고 강도 높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하죠. 다른 종목들도 다른 종목이지만 지금 당장 대장주를 할 수 있는 지주회사 CJ가 많이 밀리는데
차트적으로도 별로 안 좋아요. 6% 정도 급락입니다. CJ 한번 보자고요. 네, 이렇게 큰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는 뭐 생각외로 많이 실리는 것 같지 않은데 오너 리스크로 결국 다시금 전저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회사 분할 앞두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겠는데 그에 앞서서 STX 그룹주 분위기 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지주회사 STX 정도만 좋았었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종목이 조금 다 좋아지려고 하는 찰나 시장이 조금 안 도와주면서 분명히 조금 전에 플러스였는데 STX 엔진이 조금 마이너스로 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좋은 이슈들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렇죠? 계열사별로 계속 채권단의 어떤 그 실사 결과가 지금 들어오고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앞서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가 재차 상승하며 조금 매물을 빠르게 소화해주는 모습도 좋아 보입니다. NHN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지난주 금요일 뭐 페이스북 때문인지 라인의 성장성 때문인지 아무튼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제가 주식 방송 한 일에 NHN이 이렇게 크게 거론된 건 아마 지난주 금요일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좀 하락합니다. 내일부터 주가 이제 거래가 정지되죠. 한 달 동안 인적 분할 때문에요. NHN 엔터테인먼트 하고요. 네이버로 이렇게 해서 분할이 될 텐데 전문가분들은요. 물론 분할 이후에도 계속 들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 분할한 이후에 어느 쪽을 사고 어느 쪽을 팔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분할 이전에 한 번쯤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이라면 일단 오늘 일부는 정리할 것 같습니다. 물론 금요일에 정리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아이고 정리하기엔 좀 많이 빠지네요. 들고 가야 될까요? NHN 차트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금요일날 급등했었었는데 그 급등분을 고스란히 되돌리고 있네요. 오늘 선수들은 좀 빨리 정리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요. 분봉 잠깐 보시면요. 예, 이렇게 한 요 정도 오전장에서 괜찮았는데 지금 급하게 시장 꺾이면서 바로 매물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상승분 거의 다 되돌렸네요. 물론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갭 상승분은 살아 있습니다. 자, 이번엔 나머지 특징주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가 이 종목에 7%가 오를 수가 있냐? 있습니다. 왜? 신작이 오늘 나왔거든요. 골프스타, 골프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7% 출시는 이미 됐습니다. 급등하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게임블보다 컴투스가 조금 나아 보인다. 컴투스가 지금 급등하고요. 현대산업이 8%나 급락합니다. 현대산업은요, 2분기 실적 안 좋았어요. 연결도 마이너스였고요. 연결순이익이요. 근데 현대산업은 3분기도 안 좋다라는 안 좋은 전망 나오면서 지금 8%나 급락하는데요. 이미 바닥권이 다 깨졌습니다. 현대산업 한번 보죠. 건설주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현대산업 주가입니다. 엄청난 거래가 좀 실리는 것 같네요. 이미 이 바닥권 지지가 안 되는 오늘 시가부터가 조금 문제였었는데 오늘 중간에 파셨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이미 좀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분기에 이어 3분기까지 우려가 있어서 현대산업 급락이고요. 이어서 하나손해보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은요, 오늘 거래가 훨씬 더 많이 터졌습니다. 7% 정도 급락, 유증까지 얘기가 겹쳤어요. 한 1,500억 정도 유증. 그리고 일반적인 증권주보다 훨씬 더 프리미엄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 PER 29배. 이거 너무 많이 줬다. 고평가 논란 때문에 지금 거의 52주 최저가까지 떨어졌는데요. 전문가분들은 52주 최저가 추가로 경신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손해보험 그리고 현대산업 보수적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특징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투어와 모두투어가 4%, 5%대 급락하죠. 차트는 안 열겠습니다만 이 종목들이 거의 다 박스권 상단이고 신고가였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그것도 나란히 빠지느냐. 네, 중국 쪽에 지금 비행기가 제주공항인가 통해가지고 제주공항 쪽에 이제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계약을 했겠죠. 근데 그 제주공항 노선이 중국 쪽에 이제 하이난 거기 들어가려고 하다가 아무튼 못 들어가게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쪽에 하이난은 굉장히 노선도 괜찮고 수익성이 굉장히 짭짤했었던 그런 노선인데 이게 막히다 보니까 일단 주가는 많이 오른 감도 있고요.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 좋은 뉴스가 나온 것도 있어서 이래저래 빠진다라는 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밖에 특징주가 훨씬 더 많은데요. 셀트리온이 오늘 급등합니다. 4%, 5% 가까이도 올랐었는데 지금 상승폭은 좀 줄어 있긴 하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같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 잠깐 보겠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2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상당히 좋은 반면에 오스템 임플란트는 같은 바이오로 엮여서 별로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만 전문가분들은요, 해외에 좀 주목을 하자. 해외 수출은 안정적으로 성장이 계속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 29,000원 정도 언저리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스템 임플란트는 1분기 어닝 쇼크를 냈는데요. 2분기도 실적은 안 좋을 거지만 1분기 어닝 쇼크보다는 약간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 실적이 부진하지만 부진한 정도가 조금 덜해질 수 있는데 해외 모멘텀이 있으니까 한번 사보자는 분할 매수 사인이 나왔다라는 거 말씀드려봤습니다. 마지막 테마로요. 남북 경협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대북 지원을 계속해서 인도적 지원을 끊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현대상선이 곧바로 개장가에 좀 뜨더라고요. 현대상선이 좀 강하고요. 나머지 종목 가운데 이화전기 정도가 5%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곧바로 시장 팁 챙겨보겠습니다. 시장 차트 열고 거래소 팁
소식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코스피의 차트가 되겠는데요. 지난 한 주에 자, 주봉으로 보시면 몇 포인트가 올랐는지 아십니까? 2%가 올랐습니다. 1880에서 시작해서 10,910% 지난주에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좀 쉬고 있긴 한데 오늘 밤부터 일정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동의하고 싶은 거는요. 오늘 외국인들이 이렇게 현물 쪽을 많이 팔긴 하지만 지난주 내내 현물을 샀기 때문에 이번 주는 선물도 중요하지만 이 장난치는 선물 쪽보다는 이제는 선물은 조금 기대치를 낮추고요. 현물 쪽의 매수를 체크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기관도 역시 조금 잘 봐야 될 것은 7월 또 말 아니겠습니까? 윈도 드레싱이 나오는지 최근에 기관이 조금 매수가 주춤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며칠 안 샀었지만 다시 한번 월 말로 들어가서 윈도 드레싱 효과를 기관이 일으키는지 이게 이제 다시 매수로 뜨는지 한번 보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시장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국면에서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여전히 전문가분들은 낙폭과대주 보는 것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고 수익도 좀 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공통적으로 낙폭과대주 보자라는 의견 가운데 어떤 낙폭과대주? 금융위기가 중복해서 나왔습니다. 특별히 은행 그리고 증권 이쪽에서는 시가총액 비중도 무시할 수 없는 데다가 또 한 번 매기세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저점 대비 많이 오르지 않았고 재미있는 부분은 금융 가운데 물론 KB금융, 하나금융지주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닝 쇼크 수준으로 나왔지만 이번 주에 나머지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금융주가 어쨌거나 매기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낙폭과대주 가운데 금융주 한번 관심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TV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차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지난주에 코스피가 한 2%, 40포인트 정도 오르는 동안에 코스닥은 거의 정체를 했었습니다. 차트에 보여지는 그대로이고요. 오늘도 가려고 하다가 못 갔죠. 사실 61선 이거를 이 정도 어정쩡하게 뚫어서는 안 되고요. 확실하게 이렇게 양봉으로 거래 실험에서 뚫어줘야 되는데 오늘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아까 얘기를 처음으로 되돌리면 대형주는 실적 발표가 한 절반 정도 진행이 됐고요. 중소형주는 이제 원래 실적 발표가 조금 늦습니다. 이제부터 중소형주는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아까 미뤄뒀던 얘기 해보겠습니다. 파트론 제가 얘기를 미뤄뒀었죠. 파트론 한번 차트 열어보겠습니다. 네, 파트론은요, 카메라 모듈 쪽입니다. 예, 스마트폰, 하이엔드 스마트폰, 고가 스마트폰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만큼이나 밀렸었습니다. 근데 너무 심하게 밀렸다는 거죠. 이렇게 밀릴 만한 회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스마트폰 성장성이 둔화된다라고 하고 중저가 폰이 팔린다고 해도 이 정도 가격은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파트론 등 IT 부품주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부터 슬슬 나오게 됩니다.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이런 파트론 같은 종목들이 급반등을 하게 되면 IT 부품주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아질 거고요. 그러면서 코스닥이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지지부진하게 61선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61선을 뚫어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요, 이번 주에 코스피는 의외로 대외 변수도 많고 해서 좀 조용할 수 있는데 코스닥 쪽이 조금 빨리 움직여줄 수 있는 가능성, 특별히 IT 부품주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같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자동차 팁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겠고요. 이번 한 주 이제 첫 시작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 놓칠 수 없는 글로벌 주요 일정들 한데 모아보는 것 보여드립니다. 네, 오늘 밤이 아니라 내일 밤부터요. 이틀 동안 미국의 FOMC 7월달 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FOMC 회의 거의 마지막 날 같은 날 미국의 2분기 GDP 예비치가 나옵니다. 언제나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돼서 나오는데 그 첫 번째 타자에 해당하는 예비치가 공개됩니다. 참고로 1분기에 대한 확정치는요. 1분기 가장 마지막에 확정돼서 미국은 1분기 이렇게 성장했다. 확정된 수치는 1.8%였었지만 최근에 시퀘스터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고 지표가 별로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었었기 때문에 1%가 채 안 될 것이라고 이미 시장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에는요. 물론 화면에는 없지만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도 나올 거고요. 상대적으로 이거는 2분기 GDP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장에서 먼저 나오게 되죠. 중국의 공식 그리고 HSBC 양쪽에서 모두 PMI 최종치가 발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ECB 쪽에서 유럽 쪽에서는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아마 금리 쪽에서 변동사항은 없을 것이고요. 물론 얘기를 다시 돌리면 미국의 FOMC 회의에서도 이번에 어떤 안 좋은 매파적인 발언은 안 나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버냉키가 시장을 달랬잖아요. 이번에 상을 엎을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시장은 사실 9월 FOMC 회의를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7월 FOMC 회의는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연준의 양적 완화 그 규모 줄이는 것 속도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잣대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의 7월 고용 지표가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 새벽에 발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주 장에는 뭐 큰 영향은 안 주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18만 4천 명 정도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한 달 전보다 한 1만 명 정도 적게 나올 것이란 예상이고요. 실업률은 0.1%포인트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린 7.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냉정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매크로 지표가 나오고 미국, 유럽, 중국, 또 사실 한국은 뺐지만 한국에서도 굵직한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뭘 투자해야 하는가,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앞서서 자동차주 팁 정리를 해드렸고 이번 주에 의외로 코스닥이 빠를 수 있음도 시사했습니다. IT 부품주 실적 전후에서 반등폭, 특별히 스마트폰 IT 부품주 체크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